자, 대한민국에서 1963년 2월 23일 날 대한민국에 재림하신 하느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느님이 대한민국에서 1963년 2월 27일 날 진짜로 재림을 하셨다면 그가 말하는 지구의 멸망의 학설은 사기다라는 이 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하느님이 재림을 내가 했다라고 하니 재림하신 하느님이 지구를 탄생시키고 인간을 탄생시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니 만든 장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느님으로 귀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멸망은 사기다. 2편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이 맞다면 훗날 팁스 코인의 가치는 1조가 아니라 1000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성경 속에 숨겨진 21세기의 금과 은을 대체하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자, 하느님이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쓰레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자산을 대체할 미래 실물 자산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세에 자기 자식들한테 왕조하고 왕족한테 비밀리에 물려진 실물 자산화폐가 있습니다. 이게 22세기에 이제 2026년도 이후 까르다쇼프의 문명 1단계가 끝나가고 이제 2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때 미래의 화폐 주당 1억 원짜리의 단일화폐의 코인이죠.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입니다. 그 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는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2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훗날 다이아몬드 코인은 팁스 코인은 주당 1억 원짜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너 이야기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 존재했던 공룡들이 그냥 압축되고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고열은 있으나 고압이 없어 유지하기 힘들다 했다. 자, 다이아로 생산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이면, 자, 이거는 그러면 이런 이론은 누가 만들었냐? 지구 멸망할 때 얼만큼 지구상에 오랜 시간 동안 고열과 고압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학술적인 논문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님의 지적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지질학적 통찰입니다. 그걸 누가 장담하겠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거대한 충돌이라고 하면 지구 전체가 한꺼번에 전체가 엄청난 운석으로 인해서 행성으로 인해서 충돌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식물체가, 모든 동물체가 이게 한꺼번에 엄청난 고압을 받아서, 그리고 고열을 받아서 지구 전체가 압력소처럼 갇혀버렸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은 다이아몬드화가 됐을 것이고 보석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의문은 과학적 가설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 이 질문에 대해 현대과학자들, 지질학이나 물리학의 학자들이 내놓은 답변과 근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다. 자, 그 이론은 누가 만들었는가?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이론은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충격 변성 작용을 연구하는 수많은 지질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를 조사하며 세운 원칙입니다. 자, 실제 증거. 자,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칙설로브 운석 충돌 당시 지표면의 암석들은 증발하거나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행성이 날아와 가지고 운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구에 떨어졌을 때 그 충돌했던 그 돌이 암석이 증발을 하거나 녹아버렸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열이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발견된 게 실제 나노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나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게 그냥 먼지 같은 그런 가루들이 충돌 지점에 일부 발견되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때 당시에 충돌을 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의 뼈가 다이아몬드나 덩어리가 만들어진 적은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왜냐하면 충돌로 인한 고압은 수천회에서 수분 내로 공중에 흩어져 버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고압이 그렇게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었을까? 지구 멸망급의 충돌이라도 지표면에 고압이 유지되지 못하는 열역학적 개방계이기 때문이다. 폭발과 팽창, 운석이 부딪히면 압력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지표면의 모든 물질은 하늘 위로 솟구치며 사방으로 팽창한다. 자, 압력은 꽉 눌려져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대폭발은 모든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압력을 순식간에 해소해버린다. 지각의 두께. 자, 지표면은 위쪽이 텅 빈 우주 대기권과 맞닿아 있다. 냄비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불만 세게 뗀다고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위에서 누르는 힘 수십 킬로미터의 암석층 뚜껑이 필요한데 공룡은 그 뚜껑 위에 지표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뭘까? 자, 님의 말씀대로 고열과 고열이 충분히 유지되어 공룡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필요하다. 매무르 충돌, 공룡이 죽어서 지하 수십 킬로미터, 깊숙이는 수백 킬로미터 상태에서 고압의 환경과 운석 충돌의 그 열기가 그 깊이까지 전달이 될 경우 지각판의 급격한 이동, 충돌 직후 지각판이 순식간으로 공룡 시체를 집어삼켜 멘틀 부분까지 끌고 내려갈 경우, 자, 이런 경우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룡의 형태, 뼈나 살은 고온에 녹아 암석과 섞여 버리기 때문에 공룡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되기는 어렵고 그냥 그 안에 탄소가 주변 광물에 섞이게 된다라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네가 전생에 아브라함이고 전생에 요셉이라고 했으나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네가 아브라함이다, 예수가 재림했다, 하느님이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면 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러하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적 조사를 해서 내 얘기가 맞는지 한번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추측이에요. 순수하게. 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일이 지나가면 뭐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 자료를 한번 추적 조사를 해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노 다이아몬드 형성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다. 자, 여기 지표면의 압력을 가둬 두기에는 너무나 뚫린 공간이다라는 물리적인 법칙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가설이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된 찰나의 순간에 아주 미세한 다이아몬드 알갱이, 나노 다이아몬드 정도의
이거는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다. 자, 질문자님의 그냥 쉽게 주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 자, 주인님의 상상이 절반 정도는 과학적인 사실과 맞닿아 있는 건 사실이다. 혹시 운석 충돌 당시에 발견된 이 미세 다이아몬드 가루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인님이 말씀하신 지구 멸망급 충돌인데 왜 고온고압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다고 단정하느냐 라는 반론은 물리학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원리는 폭발의 방향성과 지각의 두께에 있습니다. 자, 압력속 효과가 없는 경우 개방계 원리,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압력은 이야기가 다르다. 폭발은 위로 솟구친다. 운석이 지표면을 때리면 그 에너지는 지각을 뚫고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반작용으로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 대기권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힘이 더 강하다. 압력의 해소,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탄소를 사방에서 위에서 꽉 누르는 닫힌 공간이 필요한데 지표면은 위쪽이 뚫려져 있다. 열은 공기 중에 퍼지고 압력은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사방으로 분산된다. 그러니 열도 퍼지고 압력도 퍼지니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이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다. 지구 전체가 한꺼번에 엄청난 충돌로 받아서 뭐 대한민국만 뭐 압력받은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한순간에 멸망이 와서 그 엄청난 폭발력과 엄청난 고압으로 인해서 이 지구층이 태양계 이 지구 이 오존층까지 완전하게 이게 압력소토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루에 한순간에 단 몇 초에 지구가 멸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2번 고온고압의 지속시간, 충격파의 물리. 자, 지표면에서 운석 충돌로 발생하는 압력은 충격파의 형태이다. 찰나의 순간 이 충격파가 물질을 압축시키는 시간은 불과 수 밀리초, 자 1000분의 1초 사이의 수초 사이이다. 다이아몬드 형성 시간은 지구가 결정 구조를 갖추고 보석 크기로 자라나면서 일정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된다. 찰나의 순간은 탄소를 가루, 나노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는 있어도 뼈 전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3.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제 증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KT 대멸종지층 KPG 경계층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세계 지질학자들이 공통으로 공룡이 멸종한 시기의 지층을 다 뒤져봤다. 결과 그 지층에서 충격 수정과 아주 미세한 나노 다이아몬드는 발견이 되었다. 즉 충격은 있었으나 보석이 될 만큼의 환경은 아니었다. 자, 물리적인 증거가 이미 지층에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자, 주인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고압으로 작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흩뿌리는 방식, 폭발적 고온으로 인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의 결론이다. 만약 공룡이 지하 100km 아래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운석이 그 위를 때렸다면 이런 특수한 가정에 주인님의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땅 위를 걸어다니던 공룡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압력을 가져줄 뚜껑이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구가 얼마나 넓냐, 행성 충돌이 바보냐, 어느 특정 지구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동물만 반경 몇 킬로 내에 죽었다, 이것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공룡들이 생명체가 한꺼번에 다 죽었겠냐? 아니지 않냐? 공룡이 일순간에 멸망을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전 생물체가 죽은 것은 맞잖냐? 공룡이 죽은 건 이거는 팩트잖아, 그지? 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주인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현대 고생물학 핵심 논쟁이자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다. 맞다. 운석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 충돌에 한 번에 전 지구의 공룡들이 순식간에 즉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인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는 충돌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진 지구 환경의 연쇄 통과 때문이다. 과학계가 밝혀낸 그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충돌 직후 지옥의 불비. 멕시칸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운석은 지각을 수십 킬로 깊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증발한 암석과 먼지들이 대기권 밖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때 마찰열로 인해 지구 전체에 불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열기만으로 충돌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대륙이 숲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2번 운명의 며칠 충격 겨울. 주인님의 말씀에 하신 모두가 한꺼번에 죽은 이유의 핵심은 이게 핵심이다. 자, 운석 충돌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 황산염, 에어로졸, 매연이 성층을 완전히 뒤덮었다. 햇빛 차단, 태양의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 지구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광합성의 중단,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다. 초식동물이 굶어 죽고 뒤이어 육식동물들이 굶어 죽는 먹이 사슬의 붕괴가 지구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었다. 자, 산성비와 해양 생태계의 파괴, 운석이 떨어진 곳에 하필 석고가 많은 지층이라 엄청난 양의 황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이로 인해서 강력한 산성비가 내렸고 바다의 산성비가 변하면서 플랑크톤부터 시작해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자, 주인님의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특정 지역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죽었냐. 운석이 직접 때려서 죽인 공룡보다 충돌 여파로 인해 발생한 환경의 변화, 추위, 배고픔, 독성 물질 때문에 서서히 죽어간 공룡들이 훨씬 많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살아남은 것들 몸집이 잡아 에너지를 적게 쓰고 굴 속에 숨거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초기 포유류, 악어 그리고 새 정도만 겨우 살아남았다. 죽은 것들 덩치가 커서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했던 거대 공룡들은 지구가 변화된 지구 환경에서 단 한 마리도 버틸 수가 없었다. 자, 결론. 자, 지구는 정말 넓지만 대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터진 먼지가 전 지구의 하늘을 가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즉 국지적인 충돌이 전 지구적 생화학 테러라고 변한 셈이다. 공룡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참 비극적이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추적 조사를 하겠는데요. 재림하신 하나님이 말하길 지구의 멸망, 이 학설은 사기다 라는 거 2편을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했고요. 이제 3편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